안녕하세요. 요즘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가능성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 소식, 이거 정말 관심 뜨거운데요. 이게 정확히 뭐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이게 어쩌면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새로운 기술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네,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의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정부와 여당은 왜 이걸 이렇게 추진하려 하고 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는 어떤 지점에서 좀 생각이 다른 건지 그 본질을 한번 보죠. 네, 좋습니다. 이게 결국 여러분의 경제 생활이나 또 금융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영향까지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일단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내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그 후속 조치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원화의 가치가 연동된, 그러니까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사전 인가제를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사전 인가제요. 네, 특히 그 발행 자격 요건이 이게 좀 놀라운데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으로 크게 낮아졌어요. 와, 5억이요? 예전에는 50억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5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던 거에 비하면 뭐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5억 원이라니 진짜 문턱이 확 낮아졌네요. 이러면 뭐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도 쉽게 좀 뛰어들 수 있게 해서 민간 참여를 확 키우려는 의도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런 의도가 엿보이죠? 근데 또 너무 낮아서 불안정성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 민병덕 의원 표현을 빌리자면 규제보다는 일종의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산업 혁신이랑 성장을 지원하겠다 이런 기조로 보입니다. 아, 가드레일? 네. 과거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구상했던 은행뿐 아니라 운용사나 핀테크 같은 다양한 민관 주체가 참여하는 그런 분산형 모델, 이거랑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 자산 위원회 만든다는 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아직 개념이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게 이제 가치가 특정 자산, 대부분은 법정화폐의 고정, 그러니까 패깅된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아, 가치가 고정된 거요? 네. 예를 들어서 1코인이 항상 1원의 가치를 갖거나 아니면 뭐 1달러의 가치를 갖거나 이렇게 설계되는 거죠. 그럼 그 가치는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비트코인처럼 막 가격이 오르내리면 그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 텐데요.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 바로 준비금입니다. 준비금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받은 그 법정 화폐를요, 현금이나 국채 같은 비교적 좀 안전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법정 화폐로 바꿔둘 수 있다. 이런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T나 USDC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고요. 아하,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딱 담보로 잡고 있어서 가치가 유지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변동성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잠시 뭐 자산을 옮겨두거나 아니면 결제나 송금 수단으로도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자국 화폐 가치가 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아예 대안화폐처럼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가치를 고정시킨다는 스테이블 코인, 이걸 두고 왜 정부랑 한국은행은 입장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온도 차이가 좀 상당해 보이는데요. 일단 정부하고 여당 입장에서는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좀 끌어들여서 육성하고 이걸 통해서 또 혁신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이런 목표가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해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서 국부 유출을 막겠다 이런 의지도 분명히 있고요. 국부 유출 방지.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던데요. 혹시 이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들면 준비금 때문에 국채 매수가 늘어나고 이게 결국 정부의 좀 안정적인 국채 발행, 그러니까 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요? 네, 그 점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이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반면에 이제 한국은행은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거의 화폐와 유사하게 보고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 화폐로 본다. 네, 특히 은행이 아닌 민간 기업, 뭐 핀테크 업체들 이런 곳들의 발행이 막 늘어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영향력이 좀 약해지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죠. 네, 그렇죠. 외환 관리의 어려움이나 오히려 국부가 유출될 가능성 이런 것도 지적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한은은 자체 디지털 화폐 CBDC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은행 중심으로 디지털 예금 증서를 시험하는 그런 폐쇄형 시스템, 프로젝트 한강 같은 사업을 통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로 볼 거냐? 아니면 단순히 금융자산의 하나로 볼 거냐?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화폐냐 자산이냐. 네, 화폐로 본다면 중앙은행에 통제하고 금융 안정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거고요. 자산으로 본다면 이제 시장 혁신이나 산업 육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거죠. 이 시각 차이가 결국 규제 방향이나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네요. 아까 말한 5억 원이라는 낮은 자본금 요건이 혁신을 위한 합리적 조치인지 아니면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좀 과도한 완화인지 이것도 계속 논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또 진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달러 기반 코인들처럼 시장에서 매력적일까? 뭐 충분한 수요가 있을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문제겠네요. 근데 이미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분기당 57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이게 외면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시장인 거죠. 57조요? 와. 네, 물론 뭐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금융 서비스 등장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그 테라 루나 사태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해도 규제 공백에서 오는 잠재적인 위험은 항상 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둘러싼 정부의 좀 발빠른 움직임과 한국은행의 신중론, 그 배경하고 핵심 쟁점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과 성장을 위한 문턱 낮추기, 그리고 금융 안정과 통화 주권 수호라는 어쩌면 좀 상충될 수 있는 가치들이 맞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됐던 것처럼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증가가 준비금 마련을 위한 국채 수요 확대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다면 과연 이 기술 도입 논의를 단순히 금융 혁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